안녕. 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엄마야. 오늘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은 최유찬 선생님의 500년 명문가의 독서 교육이라는 책이야. 이 책은 선생님이 우리나라 선조들 되게 훌륭하신 많은 분들의 가문을 봤더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대.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하고 또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이야기하는 책이야. 그래서 서문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수포대포, 영포직포, 독포인포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게 되고 영어를 포기하면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라는 내용의 글이래. 되게 웃기지? 그것처럼 실제로 독서는 인생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가문 대대로 그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대. 그러다 보니까 이 명문가들의 독서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집안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가문의 필독서를 정해놓았대.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은 심경, 마음 공부 같은 그런 책을 대대로 자녀들한테 읽게 했고, 정조는 서경이라고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그런 책을 애독하셨대.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처럼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카네기나 또 링컨 같은 분들은 링컨은 집안 대대로 성경을 또 읽었지. 그런 것처럼 대대로 내려가는 아주 필독서가 있었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의 바다로 아이를 이끌었대.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모범이 됐다는 거야. 김만중 선생님의 어머니는 윤씨 부인이라고, 엄마랑 똑같다, 윤씨, 그치? 책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녀들이 책을 읽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해주셨대. 아기 때부터. 엄마도 너네들한테 책 진짜 많이 읽어줬는데, 그치? 그래서 그런 책들이, 그리고 평소에 책을 읽는 아버지와 엄마, 그걸 보여주는 거가 참 중요하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만의 색깔 있는 독서를 하게 했대. 그래서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 김만중 선생님이나 허균 선생님처럼 소설을 좋아했을 때는 소설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고, 이덕문 선생님은 또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되게 다른 쪽의 책들을 좋아했대.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자녀의 취향에 맞게 엄마가 읽히고 싶은 책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책을 읽게 했다는 거야. 이걸 읽으면서 엄마는 다이리가 생각이 났는데, 다이리는 꿈이 바리스타고 건축하는 거잖아. 멋진 집을. 그래서 그런 쪽의 책들을 좀 많이 사줘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어. 네 번째는 여러 책을 읽히는 개방적인 집안 분위기로 통합적인 다재다능한 인재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독서법을 했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익히게 했대. 그래서 소학이라는 책을 되게 선호했는데, 그 책은 부모에 대한 예절, 그 다음에 공부와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습관을 먼저 다지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하는 책 읽기를 했다라고 하네.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고 또 메모를 하게 했대. 그래서 독서를 좋아했던 세종대왕님은 책을 100번씩 읽고 역사서와 다른 책들은 꼭 30번씩 읽었대. 경서는 100번 읽고. 와, 진짜 세종대왕님은 독서로 준비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리고 홍길동전을 쓴 허균 선생님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 책벌레였는지 정말 이렇게 말했대. 만권의 책 속에 한 마리 좀벌레가 되고 싶다. 너무 재밌다, 그치? 그리고
훌륭한 김득신 선생님은 1만 번씩 읽은 책이 36권에 달했대. 와, 진짜 대단하다. 그치? 그리고 7번째,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읽게 하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뜻하지도 않게 귀한 구절들과 많은 생각들과 창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야. 참 재밌다, 그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문에게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었고 또 어떤 책 읽기가 도움이 되었는지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문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이황 선생님의 가문은 7가지 독서 비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책을 물려주어 큰 사람으로 키워라.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책도 바로 있고 그 책의 제목은 아까 제도 말한 심경이란 책이야. 마음 공부에 관한 책이래. 재밌어. 원래 이황 선생님이 훌륭한 학자가 되고 그리고 도산서원 그런 걸 만드시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건 이황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그 장인으로부터 10,000권의 책을 물려받았대. 그래서 그 10,000권의 책이 전해지면서 사실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거든. 하지만 그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그 책이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된 거야. 비록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심경이라는 책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내용이 들어간 책인데 그것을 어려부터 계속 읽으면서 마치 신명처럼 이 책을 믿었고 이 책을 엄한 아버지처럼 공경했다라고 나와. 비록 아버지는 옆에 없지만 이 책의 귀한 구절을 아버지 삼아 삶에서 적용하고 열심히 그 책을 읽었던 거지.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직계 후손인 이치역 그 성균관대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책의 심경을 지금 독립문화원에서 마음공부라는 제목으로 강좌도 개설해서 아직까지도 그 뜻을 전해주고 있대. 두 번째는 책에 나온 내용대로 생활에서 실천해라 라고 나와.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실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친구 사이에 우정을 중시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대목이 나오면 정말 그대로 실천했대. 친구끼리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욕을 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대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엄마가 다혜리가 생각이 났어. 다혜리가 요즘 친구들 관계에서 되게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고민이 많잖아. 이황 선생님처럼 좋은 어떤 구절들을 적어놓고 그걸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퇴계는 배운 것은 실천하고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했대. 또 입지라는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입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책 읽기를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독서를 하라고 당부한 말이야. 이거는 나폴레온 힐 아저씨의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나온 이야기도 똑같아. 목적을 갖고 살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부지런함이고 그래서 그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갖고 시간을 아껴서 독서를 하라라는 뜻이야. 이 입지는 율곡 이이 선생님을 키운 신사인당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독서법이기도 했대. 그러면서 말한 게 역남과 졸독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역남이라는 독서법은 뭐냐면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옆에를 막 보고 가는 거야. 그렇게 딴 데 정신이 팔리는 거지. 그런 걸 역량이라고 해. 독서도 마찬가지래. 독서를 하면 끝까지 집중을 해서 하지 이거저거 설렁설렁 하지 말라는 뜻이고, 졸독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졸독이라는 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막 후루룩 뚝딱 읽어버리는 그런 책 읽기를 말한대. 그러면서 초서에 책 읽기를 해라 라고 말하는데, 초서는 뭐냐면 중요한 구절이나 문장을 베껴 쓰는 거를 이야기해. 초서의 습관은 왕이나 학자나 선비들이 아주 즐겨 썼던 공부법이야. 독서와 초서는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인재들의 중요한 독서 습관이었대. 퇴계 이황 선생님의 독서법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일이든 노력 없이 순간적인 도약은 할 수 없대. 독서 또한 마치 한 땀 한 땀 옷을 짜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또 적다 보면 마음에 젖어들고, 그런 학문의 단계를 거쳐서 무르익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되게 이롭게 만든다고 나와. 이완가의 독서법을 보면서 엄마는 정말 엄마 또한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희들도 이런 독서법을 몸에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